네, 우리 고3 인문논술 강의를 이어서 갈 건데, 우리가 다 중간고사를 받거나 거의 다 받고 지금 동원만 5월 11일부터죠. 우리 오늘은요, 자, 첨삭을 좀 먼저 했고, 자, 지금 볼 거는요, 2025 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기출문제에서 인문계열 1번이에요. 자, 늘 그렇지만 이 대학교는요, 자, 문제가 항상 세 문제이고, 그리고 각각의 분량은요, 길진 않아요, 그죠? 문제 1번은 분량이 짧아요, 그죠? 300에서 400자까지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자, 같이 보면, 문제 2번은요, 분량이 얼마예요? 따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논술 문제, 요구사항하고 제시문들에 따라서 분량을 얼마큼 써야 좋은지를 가늠하고 그에 따라서 분량을 쓰는 것이 필요해요. 알았죠? 3번이 자 가장 제시문들도 길고 좀 많죠? 분량은 5에서 700자까지인데 이것에 따르면 아마도 얘들아 문제 2번도 제시문들이 적지 않고 그 다음에 요구 조건도 크게 두 가지 좀 짧게 보자면 세 가지인데 그래서 요것도 얘들아 분량이 아주 짧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문제 2번은 대략 항목 5에서 600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문제 1부터 보겠습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것이 문제 요구사항이니까 우리 먼저 한번 문제가 무엇을 묻나 가보자. 문제 1 갑니다. 제시문 가의 결말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다 같이 뭐라고 줄쳐볼게.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 자, 이것이 지금 포인트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시문 나와 다에 나와 있는 관점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알겠지? 자, 요것이 문제인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주어져 있는 제시문 가가 있죠. 방금 본 대로 우리 결말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니까 먼저 알게 볼까? 알보세요. 여기서 이미 소개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하, 제시문 가에서는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부부가 겪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또 있겠죠. 그지? 근데 우리 이것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을 통해서 볼 거니까 첫째, 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파악해야 하나요? 첫째, 뭘 파악한다? 당연히 여기서 가의 결말에서 자, 먼저는요, 부부가 처한 자, 현재 지금 부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뭔지, 그치? 여기서 부부가 처한 자,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겠죠. 그렇지? 오케이. 요것을 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 이와 같은 부부가 처한 문제 상황의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요 2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2번에서 자 요것을 다시 보자면 논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자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그리고 둘째는 제시문 다의 관점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됐지?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좀 평상시에 했거나 평상시에 독서할 새가 거의 없지만 만약에 가를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아마 이 문제 답쓰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제시문 가볼까? 이거는요, 자, 이거는 김애란 소설가의 입동이라는 소설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서, 자, 문학 시간에 입동을 배웠거나 본인이, 자, 좋아해서 김애란 소설가의 입동을 읽은 적 있다. 혹시 있니? 내가 선물 줄게요. 아무도 없나요?
김혜란 작가는요 젊은 작가인데 쌤도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은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작품들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고르게 좋아요. 젊은 작가라서 나에 비해서도 꽤 많이 어려요. 더 젊은 작가예요. 그런데 말했지만 되게 좋은 작가이고요. 한강 작가 이후에 젊은 작가 중에서 가장 대표 작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작가고 논술 문제와 함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꽤 나올 수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야. 알겠죠? 아직은 좀 젊은 작가지만 나이가 많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최근에 내가 본 건데 좀 됐나요? 그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란 거 알아요? 거기 나와서도 꽤 오랫동안 했어. 그 대담을요. 손 앵커하고 같이 하여간 되게 중요한 작가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 가를 읽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올랐나요? 혹시 있니? 이 제시문 가를 보니까 아마도 작가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썼겠구나 혹시 뭐 안 떠올랐어요? 예, 떠올랐으면 더 잘 이해한 겁니다. 떠오른 사람 있니? 없나요? 자, 조금 뒤에 보기로 할게요. 자, 어쨌거나 우리 제시문 가와 나와 다를 다 읽었으니까 내용은 다 알 거고요. 자, 크게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간략하게 내용 이해를 위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제시문 가가 보자. 자, 여기서 지금 부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니? 자, 지난날 우리가 영우를 잃었죠. 그지? 다 같이 영우는 누구예요? 이 부부의 아들이죠. 그렇지. 자, 한번 들춰볼게요. 자, 뭐라고? 영우가, 자, 이 부부의 아들인데, 그치? 자, 요 부부에게, 자, 아들인 영우가 죽었어요. 자, 이건 정말 끔찍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겠죠. 그렇지? 근데 그 이유가 뭐니? 줄쳐보자. 영우는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해했나? 그치? 자,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원장은요, 영업배상 보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면 역시, 자, 보험회사를 통해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았어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자, 또 뭘 했냐면은 어린이집에서도요 그렇게 이제 대가를 자 지급한 것이고 운전사 바꾸고 그 다음에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교사까지 자 잘랐어요. 그치? 알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거죠. 줄쳐가 무얼 더 바라느냐는 그런 자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치? 영우를 잃은 자 우리 가족 즉 나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자 지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어린이집의 운전사하고 당시 보육교사까지를 나가게 한 것이죠. 그죠? 해고한 것이죠. 그렇지? 근데 뭐가 더 슬프냐면 그 다음 가보자. 여기서 자 나인 인물인데 자 당연히 얘가 영우의 아빠이겠죠. 그죠? 그렇지? 그런데 줄쳐봐.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근거로 동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소문들이 돈 것이죠. 이해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나는요,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소문이어서 너무나 치가 떨린 거죠. 그치? 그런데 그 다음 줄죠. 자, 그런데 뭐냐면 끔찍한 것은요, 몇몇 이들은요, 정말로 그 소문을 믿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지? 우리가 짐작컨대 뭐 할 수 있을까? 자, 아마 이랬을 거 아니야. 알고세라. 아까 내가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거는 작가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썼구나라고 느끼면 더 좋은데 그것이 곧 뭘까? 바로 세월호 참사인 거예요. 세월호 참사. 자, 물론 이것은 선생님의 느낌이고 또 작가의 말을 들을 때도 아마 맞을 거예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가면요 말줄표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 써 있는 말줄표에는요 아마도 어떤 것이 써 있을까? 아마 이렇게 했죠. 야, 저기
영문의 아빠가 보험회사 자 다닌대. 그래서 더 많은 보험금 달라고 그렇게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마치 자식의 죽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치? 알겠죠? 아니 그만큼 줬으면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꾸 더 달라고 그래?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알아가 보자. 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아내 표시하자. 동그라미. 자, 이건 뭐 나의 아내인데, 그쵸? 아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막 울고 있는 거죠. 그치? 아내가 울고 있는데, 자, 얼마큼 이 아내가 괴로운 처지에 있냐면, 아래가 보자. 둘째 줄, 다음 단락에서 줄 쳐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끼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너무너무 슬픈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자, 그 아래 가면요. 그 아래 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추모하기 위해서 국화를 이렇게 던진 거예요. 뭔지 알지?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도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공적인 장소에 가서 국화를 헌화한 게 몇 차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로 세월호 참사고요. 또 언제냐면 이태원 참사였어요. 또 더 있지만 알겠지? 자, 그런데 이 국화가 마치 뭐 같이 보이는 거니? 그 아래 가자. 둘째 줄 쳐봐.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기로 던져 놓은 것처럼 보인 거죠. 국화꽃이. 알겠죠? 알바? 야,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되지. 느낌 자체가. 뭔지 알겠니? 자, 그래서 그 아래 가자. 처음에는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했던 이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겠죠? 바뀌고 있는 거지, 사람들 태도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어땠니? 그 아래 가볼게.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이라도 자, 된다는 듯이 뭐 하는 거야? 줄쳐 우리를 피하고 막 수군거리죠. 사람들이. 이해했어? 알겠죠? 이렇게 나와 아내, 즉 아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잃은 이 부부의 나와 아내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버린 것이죠. 됐나? 다음 페이지 가자. 그래서 어떠니 내가 보기에 아내가 줄쳐 동네 사람들로부터 꽃매를 맛본 것처럼 보인 것이죠. 알겠지? 꽃매를 맛보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야. 줄쳐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까 너 이제 그만 울어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자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치? 사람들이 야 내가 많이 자 울어줬잖아. 이제 그만 울어. 왜 계속 울고 그런 거야? 이런 것이죠. 이해했다? 알겠죠? 실제로 선생님은요, 이것을 본 일이 많아요. 알겠지? 실제로 세월호 참사하고 이태원 참사 등에서, 알겠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그 아래 가자. 그래서, 자, 요 소설의 제목이 입동의 이유가, 자,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가자. 마지막 끝 문장 두 개 보겠습니다. 줄쳐보자. 그래서, 한파가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자, 막 떨리는 거죠. 온몸이 떨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팔이 자 떨리고 있는 거야. 알겠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 부사어죠. 후들후들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죠. 그렇지? 이건 나 이렇게 너무나 그 슬프고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을 자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김혜랑 작가의 소설이야. 입동이야.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이 소설도.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한 대로, 이 부부가 나와 아내가 처한 상황인 것은 다 알 수 있겠죠. 이해했다? 알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이유가, 자, 벌어진 이유가 뭐냐를 묻는 것이죠. 알겠죠? 보니까 선생님 말 아니라 지금 딱 봤을 때 제시문 가를 볼 때 너희가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말한 대로 그냥 객관적 팩트가 뭐예요? 영우가 어린이집 차에 치여서 즉사한 게 팩트야. 그죠? 그치? 이거는 자 있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죠. 그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뭐예요?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자 보험사에서의 자 보험사에서의 보험액 자 뭐라 불러 이거? 자 보험금 그치? 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죠. 그치? 알겠지? 그런데 마찬가지 역시 뭐니? 자, 주위 사람들이 요 지금 나와 아내, 즉 영우의 아빠, 엄마에게 자, 동정심을 가졌던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함께, 자, 함께 울어준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부를 좀 이해하는 것 같았지, 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자, 이것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 영우 아빠와 엄마, 특히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왜 자꾸 그러고 있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이제 그만해. 많이 했어. 이거 아니야. 많이 묻다 아이가. 알겠죠? 돈 많이 받잖아.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적당히 해. 자,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거 사람들. 이해했어? 심지어 보니, 심지어 영우 아빠가 보험사의 직원인데, 그것을 갖고 막 맞는 거죠. 소문들을요. 그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넘어가서, 자, 악성 루머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했니? 그러므로 이 루머 때문에 자 나의 부부가 더 고통 가운데 자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가해 상황이야.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나와 다가볼게. 말했지만 선생님은요 이런 일을요 많이 봤어. 가까이에서. 가장 심한 게 세월호였어요. 가장 심한 게 왜냐? 선생님이 가르쳤어 그 아이들을요. 오래전에. 그래서 내가 더 오랫동안 그 뭐라고 할까요? 같이 좀 마음이 아팠죠. 얘들아 거의 매일 갔어. 내가 가르친 애들이 그 당시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벌써 지금 몇 주기야? 지금 이게 2014년 4월이잖아, 그지? 그게 그지? 벌써 오래전 일인데 내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 당시 한 달 동안 매일 갔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제 친구 아무개가 올라왔어요. 그 어느 병원 영안실에 있대요. 그 갔다 올게요. 그래 가라. 내일은 또 제 친구의 동생이 올라왔대요. 이렇게 그 바다에서 주검이 이제 그 수습되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왔단 말이야. 그게 한 달간이었어요. 한 달간. 끔찍한 일이죠.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제시문 나에 가보자. 자, 제시문 나는요. 자, 생윤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짧게 가보자. 줄 쳐보세요. 첫째 문장 가보자. 개인의 정보를요. 자, 뭐하기 다룬데? 신중한 거지, 그치? 알겠죠? 개인 정보를 자 신중하게 다루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그 다음 문장 할게요. 끝에 줄 쳐보자. 개인정보의 공개는요, 사람들의 알 권리. 자, 다 같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자, 알 권리를 주는 거지, 그지? 알 권리를, 자, 충족, 자, 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그런데, 뭐니? 한편으로는 뭐의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인격권의 침해가 올 수 있는 것이죠. 되겠다? 자, 따라서 요 두 가지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의 알 권리와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요, 자, 인격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자, 서로 모순이 있는 거죠. 충돌이 있는 거죠. 그죠? 됐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보자. 같은 말이다. 두 줄 아래 내려와서 가운데 보세요. 오른쪽에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래요. 그렇지? 자, 그런 점에서 그 아래 끝에 줄쳐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는 뭐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해했죠? 그 다음 날 또한 자, 표현의 자유도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 한계가 있어. 자, 그래서 아랫줄 끝에 볼게. 따라서 줄 쳐보자. 또 뉴미디어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뭐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날 봐라.
다시 말할게. 따라서 제시문 나는 뭐니? 자, 사람들이 알 권리의 자, 권리 문제와 그 다음에 자, 이것이 특히 개인 정보와 맞물렸을 때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의 문제란 말이죠. 뭔지 이해했죠? 그쵸?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혹시 알고 있니?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개인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를 다 심의한단 말이야. 법적으로. 알겠죠? 근데 얘가 아주 흉악 범죄자인데 심지어 얘가 살인마야. 알겠죠? 혹은요, 진짜 아주 악독한 자 살인마인데 자 약한 여성들만 자 성폭행을 가하고 나서 살해한 거야. 너무 나쁘다, 그지? 너무 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 당연히 법적으로 자 심의해가지고 이 사람의 얼굴도 다 공개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겠지? 잘 봐. 자, 너희가 살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나요? 그럼 안 되겠지만 자 근데 범죄를 했다 해서 다 공개해요? 자 얘가 자 이름 뭐고 나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얼굴이 이렇다 다 공개가 되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알 권리가 있어. 근데 이거 등이 뭐니? 자, 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해했다? 오케이. 바로 이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라. 여기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본다고 해보자. 자, 따라서 사람들이 영우의 사망에 대해서 특히 이웃 주민들이 영우의 사망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같이 자주 본 아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당연히 나와 아내 이 사람들의 자, 즉 영우 부모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 권리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그쵸?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이 알 권리의 문제가 이것이 자, 영우 부모에게 죽은 영우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영우의 부모의 자, 인격권까지 침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 자, 우리 나에서 본 것처럼 자, 뭐라고요? 요것이 자, 유사한 말인 거 알겠죠? 얘들아? 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자 개인의 정보겠지, 그지?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치? 이해했다? 개인 정보를요 우리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 이것에 대해서 별로 배려가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했니?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 권리 이거는요. 나 개인적으로 궁금해. 자, 이게 얘들아. 그래서 다 공개할 문제니? 아니잖아요. 자, 요거는요. 제시문 나의 둘째 단락에서 둘째 줄 가운데에 서 있지만 자, 요거는요. 그냥 사적인 문제니? 아니야.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얘는요. 자,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해했어? 자,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건데 이것이 뭐해? 자, 이것이 그냥 개인의 호기심. 알겠죠? 개인의 호기심 내지 가십거리로 전락해서 자, 이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막 보는 것이죠. 이해했지?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런 걸 쓸 수 있겠죠? 넘어가 보자. 제시문 다 가보자. 자, 제시문 다의 경우도 자, 사탐에서 윤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흉에 대한 걸 쓰고 있는 거죠. 데이드 흉 다 배웠지, 그지? 그렇죠? 자, 배운 사람 흉 다 배웠죠, 그죠? 좀 잘 기억나니? 얘가 걔 아니야. 데이드 흉 얘가 그죠? 알겠죠? 자, 보자. 흉에 따르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는 그 다음 출처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뭐래? 바로 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등이 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봐봐 한번 더. 다에 따르면 자, 흉에 따르면 뭐랍니까? 자, 우리 사람들이 도덕적인 자 행동을 하는 데에 이유가 있는데 자, 좀
글씨가 안 써지네요. 다시 좀 떠오른다. 아주 뭐 오래전 일인데 내게도 되게 좀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로 말하면요, 쌤이 그래서 우리 학원을요, 내가 맨 처음 연 곳이 정말 굴모진 안산이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안산에서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내가 처음 열었거든요. 근데 내가 안산에서 열고 수원도 열었는데 내가 안산을 정리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야. 자, 어쨌거나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인간이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알겠죠? 동기죠. 도덕적 행동의 동기라고 볼게요. 짧게 이것을 뭐라고 썼냐면 줄쳐 뭐라고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이라고 말했어요. 됐죠? 그런데 그 다음 가자. 또 줄쳐봐. 이성은 실천의 동기에 실천의 동기에 뭐가 이로 쓸게요. 이에 비해서 인간의 이성이야. 여기서 이성은요, 알겠죠? 여기서 이성 말했죠. 우리 성호가 가장 관심하는 분야인 그 이성이 아니고요. 알겠죠? 이 로고스야, 로고스. 따라서 여기서 이 이성은요, 실천의 동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치? 봐. 그러니까 뭐니? 이 얘기야. 우리가 타인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이야. 우리의 지적인 작용, 우리의 이성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지 않아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뭔지 이해했니? 됐죠? 그러니까 다만 뭐라고 도출시켜 인간의 이성은요.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흉에 의하면 바로 인간의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줄 뿐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됐나요? 그 아래 것은 다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리고 인용된 흉의 그 책의 내용 일부야. 알겠죠? 인간 본성에 관한 논문하고 그런 책에서 가져온 거죠. 넘겨 다음 페이지. 이처럼 그 다음 중요하지. 이제 이처럼 세모하자. 늘 말하자. 우리 독해할 때들아 항상 접속어 이처럼 있으면 인문이 반드시 뒤에 거가 중요한 거 알겠죠? 자, 줄쳐보자. 흉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요.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켜? 시인의 감정이야. 여기서 시인은요. 뭐니? 얘는 호잇 이거예요? 아니죠. 나 그렇게 인정해. 이것의 의미야. 알겠죠? 그러니까 돌아올게.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그 행동은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이해했어? 그 아래 가볼까? 요것이 더 쉽게 잘 풀어쓴 내용이야. 따라서 흉에 따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다 같이 뭐라고 네모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뭐냐면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했다? 네모할게.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 거야. 따라서 또 줄죠.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쓰고 있는 거죠. 알고자 정리할게. 딱 하나야. 흉에 의하면 인간이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의 이성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인 감정인 동정과 연민과 같은 감정 때문이라고 쓰고 있어.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곧 뭐라고요? 알바라. 이렇게 인간들이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바로 공감 때문인 거지. 고통에 처한 타인들에 대한 공감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얘기야. 알겠죠? 알고죠? 예컨대 지금
자, 성호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 근데 친구인 자 우리 채서가 네 알바야? 자 하고 모른 척하면요 걔 친구니? 아니죠. 사람이니? 글쎄요. 알겠죠? 됐나요? 따라서 이렇게 공감이 중요한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돌아올게 한 번 더. 가의 결말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 이에 대해서 나와 다의 나와 있는 관점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했으니까 이해했죠? 다 이제 내용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량은요. 분량은 방금 말한 대로 300에서 일로 오자. 이렇게 쓸게요. 300에서 숫자라고 쓰라 했으니까 그치? 맨 먼저 다 같이 뭘 쓸까? 맨 먼저 뭐를 써야 좋을까? 시작을요. 당연히 아까 말했죠? 뭘 쓴다고요? 부부가 처한 문제 상황이 뭔지 쓰겠지, 그지? 첫째, 뭘 쓴다? 제시문 가에서. 잘 봐. 제시문 가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 이것이 뭔지 쓰겠죠. 그렇지?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 일로 오자. 일로 올게요. 너희가 쓴 거랑 한번 잘 비교해서 보세요. 알겠지? 봐봐. 300자 요 사이였어. 짧았어. 따라서 우리가 쓸게 이제 맨 먼저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는 부부가 처한 부부의 문제적 상황을 쓰는 거죠. 그치? 근데 얘들아 요거는요 쓰는 게 분량이 길까 짧을까? 짧아 길어? 짧겠죠. 그치? 별거 없으니까. 이해했니? 오케이. 그런데 이때 다 같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선생님 봐라. 이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첫째. 우리 이렇게 쓰자 이렇게. 첫째. 쓸 것이 뭐냐면 당연히 영우의 죽음. 알겠죠? 영우의 죽음이 문제인데 이 자체가 지금 문제니? 아니에요. 그쵸? 영우의 죽음도 당연히 슬픈 일이지만 지금 뭐해? 아빠, 엄마인 이 부부는요. 뭐가 지금 더 괴로운 거니? 얘들아. 지금 뭐가 괴로운 거야? 영우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식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어. 그지?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괴로운 일이지만 이 자체만이 아니라 지금 뭐와의 문제야? 이것이 제시문 나와 다와 같이 관련 지어 볼 때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때? 사회와의 갈등 속에 있는 거야. 그치? 작게 말하면 요거는 뭐니? 이웃들인 거죠. 그렇죠? 이웃들. 더 나아가서 더 맞겠지만 그렇게더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요거는요. 뭐 다 이제 알겠지만 어떤 거야? 예를 보자면 당연히 이렇게 이웃과의 사회와의 갈등에서 당연히 요 부부가 영우의 아빠 엄마가 당연히 소외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치? 나쁜 소문에 의해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얘를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쓸 것이 뭐겠니? 당연히 제시문 나를 통해서겠죠. 그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시문 나를 통해 보겠죠. 그치? 여기서 반드시 쓸 거 불러볼까요? 나를 통해서 본 이유. 그치? 아까 있었네요. 반드시 쓸 거 뭐야?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알 권리. 그지? 사람들, 즉 이웃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알 권리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리고 영우 부모 죽은 영우에 대해서 알겠지? 인격권 사이에 충돌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지라 됐니? 그래서
자, 요것을 좀 더 풀어 쓰자면, 그래서 뭐해? 이렇게. 자, 아들을 잃은 부모의 사적인 고통의 문제가, 혹은 사적인 감정 내지 사적인 슬픔. 이렇게, 자, 사적인 슬픔, 자,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자, 원치 않는, 자, 뭘로 번졌어요? 자, 이렇게, 타인들의 호기심이죠. 야, 그 집에 왜 죽었대? 그래서 보험금이 얼마래? 에이, 그렇게 많어?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러고 있어? 왜 그래, 그 집은? 알겠죠? 이해했지? 타인의 값싼 호기심이겠죠, 그죠? 타인의 호기심. 여기서 말했지만 이렇게 추가하자면 얘는요 값싼 호기심인 거죠. 더 나아가자면 얘가 더 좋은 말일 텐데 이럴 수 있어. 타인들의 폭력적인 것이지. 타인들의 폭력적인 호기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리고 호기심과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요? 잘못된 소문이지.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됐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뭐니? 말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요거는 원치 않는 사회적인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죠. 쌤, 이게 왜 전락이에요? 사람들이 알면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얘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 이해해서 사람들이 함께 알고서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관심으로 혹은 이렇죠. 그냥 여기서 사회적 관심은요 말했지만 그냥 하나의 가십이야. 가십 뭔지 알지, 그지? 그냥 어떤 소문거리, 그지? 이렇게 가십거리로 전락하거나 혹은 변질된 것에 볼 수 있겠죠. 이해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재심은 나를 통해서일 거고 마지막으로 쓸게 뭘까 이제 재심은 다를 통해서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알겠죠? 재심은 다를 보니까 이거 지울게 한거를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우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니? 당연히 슈비 말한 것에 따를 때, 어때요?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 연민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알보세요. 알보자.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의 관심 있었어? 있었어. 그런데, 이건 아까 내가 쓰고 지웠지만, 이게 정말 진정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부부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적어볼까? 얘는요.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가벼운, 더 좋은 말로 쓰자면 표면적인 그런 동정과 연민에 그친 것이죠. 그렇지? 이것이 없었냐? 동정과 연민이 없었냐? 아니, 있었지. 근데 이렇게 짧게 그친 거죠. 겉으로. 알겠죠? 됐니?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 영우 아빠 엄마 즉 부부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깊은 공감이 깊은 이해가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날 보자. 이웃들이 영우 아빠 엄마가 겪는 고통을 뭔가 좀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와 같은 루머를요 퍼뜨릴까요? 그럴 수 없죠. 알겠지? 자식이 죽었는데 더 많이 돈 탈라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이제 왜 자꾸
자꾸 울어? 이제 그만 좀 울어야지. 우리 같이 가. 우리 같이 한게 얼마인데? 왜 계속 슬퍼하고 지랄이야? 아니, 말좀 거칠었네요? 뭔지 알겠지? 알겠죠? 또 떠오르네. 혹시 알아야 되나? 과거 얘기인데, 세월호 참사 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그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었단 말이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정부의 발표는 박근혜 씨가 뭐라 했냐면 다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했거든요. 뉴스에서. 근데 다 죽은 거 아니야. 거의 다가. 알겠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아니? 그 당시에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부모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같이 막 모여서 막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단식하면서 요구한 거야. 정부에다가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 많은 일베들이 거기에서 시켜 먹었어. 바로 그 앞에서. 치킨하고 피자 등을요. 얘들이 인간들이니? 알겠죠? 뭔지 알겠죠? 그런 거야. 보험 다 주잖아. 정부에서 보상금 주잖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모여서 이러고 있어?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죠? 돌아올게. 그래서 뭐라고요? 이래서 오히려 뭐니? 자, 이래서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자, 이 부분은요. 자, 오히려 이 부분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자, 사회 속에서 뭘 겪는 거니? 소외감을 겪는 거야. 그렇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가 막 얘들아 자꾸 막 뭐라고 해. 수덕거려. 좋겠어 기분이? 더러울 거 아니겠어. 그렇죠? 뭐 좋은 일 아닌데. 이해했니? 그래서 이렇게 사회 속에서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 소외된 것이죠. 소외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알겠죠? 자, 됐네요.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잘 보자. 반드시 쓸 키워드예요. 선생님 보세요. 자, 꼭 쓸 거. 우선은요, 요것에 그럼 달라는 질문이다. 자, 그러면요, 요것은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을 분량을요, 전체가 이 정도니까, 먼저 말하지만 항상 분량 준수가 제일 기본인 거야. 알겠죠? 자, 이 정도인데, 자, 대략 뭐 300에서 800까지 쓴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단락을 몇 개 할까? 문단의 개수 몇 개 할까요? 손들자. 그냥 한 문단이요. 문단 하나예요. 2개 문단이요. 3개 문단이요. 4개 문단이요. 제가 쌤 알바예요? 자, 진짜 다 같이 얘들아 말했지만 이 정도인데 분량이 이 정도인데 얘를 단락을 3개 한다? 너무 짧잖아요. 자, 3개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요? 그러면 얘를 얼마 쓸 건데? 이거 써봐야 얼마 쓴다? 딱 2문장 쓰겠지. 2문장. 그치? 얼마야? 2문장이면 100자 내외겠죠. 그죠? 100자 정도. 근데 단락 하나 가져가요? 별로 짜겠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와 단역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이 쓸까요? 너무 길잖아, 그러면요. 알겠지? 따라서 뭐 한다? 이렇게가 단락 1 오겠구나. 알겠지? 그 다음에 자, 3을 통한 내용 정리가 단락 2가 오겠구나. 이해했어? 한 번 더. 쌤, 그냥 이걸 그냥 다 묶어서요. 문단 한 개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네, 쓸 수 있죠. 쓸 수 있지만 너무 길잖아. 분량 자체가. 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얘를요. 자, 1, 2, 3 3개로 나누어서 단락을 3개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네, 쓸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러기에는 얘가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봐. 자, 이렇게 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문단을요 2개로 나누어 간 것이 가장 좋겠네요.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말한 대로 반드시 쓸 내용 뭐라고? 첫째가 영우의 죽음, 아들의 죽음.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사회 속에서의 이웃과의 갈등. 알겠죠? 얘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나를 쓸 때는 알 권리와 인격권 침해 사이의 충돌. 됐니? 그 다음에 사적인 고통 내지 사적인 감정 내지 사적인 슬픔이 자 타인들의 혹은 이웃들의 자 가벼운 값상 자 혹은 폭력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소문 내지 루머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으로 자, 이 부부의 고통이 이 가족의 고통이 자 이렇게 사회적 가벼운 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자 변질된 게 자 중요하겠고 그래서 자 다에 따를 때는요 자 도덕적 행동 자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동정과 연민 자, 이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은 매우 가벼운 것이죠. 그냥 사람들의 관심 정도에 머무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부부가 자, 겪는 그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은 매우 미흡하거나 혹은 너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속한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겪고 그 다음에 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 외로움과 고통이 자 혹은 자 이들이 느끼는 자 절망감이 그지 절망감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 썼으면 자 분량을 준수해서 따라서 종합 정리 그래서 분량을 준수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썼다고 한다면 잘 쓴 거죠. 요것에 근거해서 평가해 보세요. 너희가 쓴 답을요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 또 경훈이는요 다음 학원 때문에 먼저 갈 거예요. 경훈아 요거 내가 줄 거니까 잘 보고 알겠지? 다음 내가 따로 부를게요. 알았죠? 자, 수고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들, 본인이 쓴 것에 대한 답을요. 자,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인지. 예컨대, 자,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C 마이너스, D, E, F. F는 절반 이하도 못 쓴 거. 없죠? 그렇죠? 자, 손들자. 저 A 플러스인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자, 논술러예요. 논술러. 자, A 플러스, A 제로. 자, A 마이너스, B 풀, B. 자, 진짜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더 이어서 자, 좀 쉬고 이어갑시다. 알겠죠?